밥이 보약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사실 정말 그냥 따끈따끈 김 모락모락 나는 밥 한 공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정말 우리 건강에 필요한 밥 제대로 선택해서 먹는 것이 보약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진짜 보약이다. 네, 여기 밥상이 있어요. 있어요. 예, 밥 뭐 기본적으로 있고요. 저 김치찌개 굉장히 많이들 좋아하시죠. 네. 명란젓도 있고 나물도 있고 김구이에 햄까지 구워놨어요.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겠죠. 기가 막히네요. 이거. 그런데 따져보면 다 이거는 이래서 문제 저래서 문제 얘기 많이 하잖아요. 당연하죠. 특히 햄 같은 경우는 이제 가공식품이기 때문에 뭐 아무리 좋게 볼래야 좋게 볼 수 없는 것들이고 그러면 반찬 이거 다 버리고 먹을 수는 없잖아요. 밥만. 네. 그렇죠? 그러니까 밥을 바꾸면 훨씬 더 건강한 밥상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무슨 밥을 드시고 있습니까? 무슨 밥을 먹느냐에 따라서 내 건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맞습니까? 아, 그럼요. 예. 자, 밥 한 숟가락의 기적. 엄지의 제왕에서 밥 한 숟가락의 기적을 직접 실험을 통해 확인해 봤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하루 세 끼, 대한민국 국민에겐 절대 빠질 수 없는 밥. 밥만 바꿔도 건강의 반이 바뀐다? 엄지의 제왕에서 직접 실험을 통해 검증해 보기로 했다. 먼저 참가자들의 식사 전 공복 혈당을 잰 후 실험 시작. 과연 밥 한 숟가락의 변화만으로 기적을 일으킬 수 있을까? 첫째 날, 흰 쌀밥으로 밥을 먹은 후 최초 공복 혈당과 섭취 2시간 후 혈당의 차이를 확인했다.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흰 쌀밥을 먹은 후 혈당의 수치가 크게 높아졌는데 다음 날, 전날과 똑같은 조건, 똑같은 반찬으로 밥만 바꿔 다시 실험을 시작했다. 식사 2시간 후 혈당의 변화를 확인해 봤더니 총 8명의 실험 참가자 중 5명의 실험자가 흰 쌀밥을 먹었을 때보다 혈당의 수치가 훨씬 적게 올라갔는데 제대로 된 밥 한 숟가락의 중요성을 눈으로 확인. 흰 쌀밥 대신 먹은 생명의 밥은 과연 무엇일까? VCR 볼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굉장히 또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맞죠. 네, 똑같은 반찬에 밥만 바꿨는데 혈당이 그렇게 뚝뚝 떨어지는 걸 보면 야, 굉장히 놀랍습니다. 근데 나중에 먹은 밥에 이렇게 퀘스천 마크 모자이크를 한 거 보니까 그게 바로 오늘 공개할 최고의 밥 아닌가요? 엄지의 제왕의 밥이에요, 이게. 예. 역시 센스가 있으시네요. 이제부터 여러분의 건강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그리고 어떤 밥으로 바꿔야 하는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건강을 바꾸는 밥 한 숟가락이 기적. 제일 중요한 것, 뭘로 바꿔야 합니까? 이것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렇죠. 예. 바꿔야 할 최악의 밥 그리고 최고의 밥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밥에도 최악의 밥이 있고 최고의 밥이 있습니다. 그거 참 그러네. 예. 먼저 지금 당장 바꿔야 할 최악의 밥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맛있는 밥일 거예요. 틀림없어. 예. 늘 그게 문제예요. 맛있는데 건강에는 나쁘다고 얘기해야 되는 게 저도 참 슬픈데요. 오늘 최악의 밥을 3가지 소개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예. 먼저 오늘 공개할 최악의 밥은 바로 감자밥이네요. 감자밥이 왜 안 좋아? 감자가 예. 밥에다 넣으면은 포실포실하게 익어갖고 얼마나 맛있는데요. 네. 맞아. 그게 안 좋다니까 나는 너무 청천벽력이에요. 저 정말. 감자밥에 그 간장 조금 쳐서 이렇게 저 뭐 장조림 간장. 예. 얼마나 맛있는데. 예, 맞아요. 맛은 있어요. 그런데 감자하고 쌀하고 영양이 다르지 않아요. 둘 다 탄수화물에 치중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탄수화물 더하기 탄수화물 별로 좋은 영양 궁합은 아니죠. 그래서 섞어 먹어도 오히려 좋을 건 없고 오히려 혈당만 지나치게 높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저는 감자밥은 굉장히 좋지 않은 궁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야, 감자밥이 혈당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 신동주 원장님 사실입니까? 아, 예. 맞는 사실이고요. 보통 이제 흰 쌀밥을 먹었을 때 아니면 또 감자만 드셨을 때 또 네. 이제 감자랑 쌀밥을 같이 드셨을 경우 3가지를 비교해 보면
그중에서 제일 혈당이 많이 상승하는 경우는 흰 쌀밥에 감자, 밥을 드셨을 경우입니다. 이게 보통 야채면 포도당을 그렇게 많이 올리지 않는다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 야채 중에서 포도당을 올리는 속도가 가장 높은 게 감자입니다. 네. 이 감자가 포도당 올리는 속도가 흰 쌀밥보다 높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당뇨병 환자분들에게는 흰 쌀밥보다도 감자가 더 안 좋다는 거죠. 그래서 감자는 반드시 주의하셔야 됩니다. 저는 강원도 사람으로서 정말 좀 충격적이네. 감자 워낙 좋아하는데. 그리고 감자가 어쨌든 우리 몸에 좋은 건강식이다라고들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저는 감자밥도 굉장히 좋은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최악이 아니라 최고의 밥에 속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전혀 의외네요. 서재걸 박사님 설명을 좀. 네, 근데 그 역사를 좀 알아야 되는데요. 과거에 이제 쌀만 먹었을 때는 이게 6개월에 한 번 쌀이 나니까 그 다음에 쌀 떨어지면 사람이 못 살았잖아요. 예. 그래서 겨울에도 나는 구황작물이라 그래서 감자 같은 거를 대신할 수 있다는 얘기는 결국 탄수화물을 대체할 수 있다는 얘기였단 말이죠.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감자도 밥처럼 돼 있고 밥도 밥이고 거기다 바나나 있고 고구마 있고 이렇게만 먹으면 사실 영양소 불균형이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니까 조화로움의 문제지 감자 자체로는 위에도 도움되고 아주 좋거든요. 근데 너무 탄수화물 이렇게 먹지 말자.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야, 그 좋은 말씀입니다. 사실 저도 진료실에서 이제 이렇게 감자밥 같은 경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저는 이제 탄수화물 폭탄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폭탄이. 네. 저렇게 드시면 진짜 그냥 탄수화물을 폭탄으로 그냥 이렇게 때려 넣는 거거든요, 몸속에다가. 밥 같은 경우에 특정 아미노산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단백질 성분이 하나가 많이 부족한 게 있는데 거기에다가 감자를 더했을 때는 이 부족한 부분이 보완되기는커녕 부족한 부분이 또 계속 부족한 상태로 남거든요. 그러면서 탄수화물 양은 너무 많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밥에다가 감자를 넣어서 먹는 것은 우선 탄수화물도 너무 많고 궁합도 안 맞고 이렇기 때문에 아마 최악의 밥으로 선정하지 않으셨나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어머님은 도시락 학교 다닐 때 폭탄을 안겨줬구나. 야, 감자 아니면은 도시락 폭탄. 예. 선생님, 고구마 밥도 똑같이 생각하면 될까요? 감자밥하고? 달라요. 달라요? 예. 고구마와 감자의 영양을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기 쉬운데요. 고구마 안에는 감자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식이섬유소가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탄수화물을 먹고 혈당이 올라갈 때 지나치게 또는 급격하게 올라가는 걸 막아주기 위해서는 식이섬유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고구마 안에는 식이섬유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감자밥보다는 고구마밥을 먹었을 때 혈당의 증가 속도라든가 증가 정도가 훨씬 더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 다행이네요. 자, 가족 건강을 위해 피해야 할 최악의 밥. 답은 뭡니까? 자. 또 많은 분들이 슬퍼하실 것 같은데요. 잠깐만. 이건 한성 씨가 무척 좋아하실 것 같아요. 뭔지 알겠다. 하나, 둘, 셋, 셋. 네, 이거는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요? 제가 요즘 먹고 있는 음식 중에 가장 완전 식품이거든요. 채소 많이 들어가죠. 육고기 들어가죠. 그러지. 버섯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버섯. 탄수화물과 단백질, 비타민이 다 들어가 있는 거 완전 식품 아닙니까, 이거는? 그리고 맛있어. 여기다가 짜장을 좀 달라고 그래가지고 얹어놔. 주고. 아니 우리 큰일 있을 때 집안에 잔치 있을 때 잡채가 꼭 빠지자는 그렇죠. 요리예요. 그렇죠, 예, 맞아요. 김태현 씨 말씀하신 것처럼 잡채에는 정말 다양한 식품이 들어가죠. 그래서 잡채 자체로 보면 굉장히 많은 영양소를 가지고 있고 그것들 균형도 참 잘 맞아요. 앞서도 그 탄수화물이 전체 열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한 65% 정도 맞추는 것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잡채를 보면요. 잡채 1인분 안에는 탄수화물이 약 28g 정도 들어있어요. 근데 이걸 비율로 따져보면 약 65%예요. 완벽하잖아요. 그죠? 여기까지가 완벽해요. 잡채 그 자체로는 굉장히 완벽한 영양적인 균형을 딱 맞춘 식품입니다. 음식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밥이랑 같이 먹잖아요.
그럼 밥에 이미 탄수화물이 들어있는데 아까 밥 한 공기 70g의 탄수화물이 들어있다고 했는데 거기에 또 덮어서 잡채밥을 함께 해서 드시게 되면 당면에 들어있는 탄수화물까지 함께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한 끼 식사량, 한 끼 식사에서 섭취해야 되는 탄수화물 양으로 보면 지나치게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밥에 덮어서 먹는 것은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근데 잡채 너무 맛있잖아요. 죄송하지만 잡채를 밥 반찬으로 드시려면 당면을 좀 빼세요. 당면 빼도 잡채 많아요. 예, 부추 잡채도 있고 고추 잡채도 있고 뭐 콩나물 가지고도 콩나물 잡채들도 많이 하시죠. 그런 식으로 응용을 하시면 그럼 밥을 빼고 잡채만 먹으면 되겠네요. 그렇죠. 예, 밥은 좀 적게 드시고요. 그렇지. 예, 그리고 잡채를 많이 드시는 게 그래요. 훨씬 더 밥을 영양 적게 균형을 먹으면 맞출 수가 되니까. 있어요. 그거 답이네요. 예, 근데 너무 맛있는데 해서 계속해서 이제 맛있는 걸 찾으면 어쩔 수가 없어요. 맛있는 걸 드시면 결국 나중에 약도 드셔야 되는 거고요. 맛있는 걸 좀 자제하시면 나중에 약 안 드셔도 되는 거예요.